헌법재판소가 KMS 등 방송 3사와 종교방송사 광고를 묶어 판매하는 방송광고 결합 판매 제도는 합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중앙승가대가 불기 2569학년도 학위 수여식을 열고 한국 불교를 이끌어갈 졸업생 36명을 배출했습니다. 일본 일부 사찰의 템플스테이 슈쿠보는 고급스러운 숙박시설을 내세워 외국인 참가자들이 80%에 이를 정도로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지역 불교계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 와카야마현의 슈쿠보를 찾아 인기 비결을 알아봤습니다. 종로 노인종합복지관이 제8회 종로엔 장금이 장독 분양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사찰 음식 명장 선제스님이 직접 시민들에게 전통 장 담그기를 전수했습니다. 대군사관학교 80기 불자생도들의 졸업과 임관을 축하하는 법회가 진해 호국사에서 열렸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7일 금요일 BBS 뉴스입니다. 천여년에 걸쳐 사찰마을이 형성된 일본 와카야마현의 고야산은 전 세계 관광객들이 불교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명소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고야산 사찰에서 하루 숙박료로 많게는 100만 원 내는 일본식 템플스테이 슈쿠보가 인기를 끌면서 지역 불교계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박준상 기자가 고야산 슈쿠보를 찾았습니다. 홍법대사라 불리는 일본 진원종의 창시자 구카이 스님이 여전히 살아있다고 여겨지는 일본 와카야마현의 영산 고야산. 해발 1000m가 넘는 산지 가운데 자리한 고원 지역에 100여 개 사찰 중 절반 정도는 이른바 일본식 템플스테이인 슈쿠보를 운영 중입니다. 조계종 주최로 한일 양국의 불교 문화 비교를 위해 개최된 간사이 지역 고야산 탐방. 진원종 사찰이자 숙박까지 가능한 슈쿠보 에코인을 찾아 방문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명상을 체험하고 어떻게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는지 살폈습니다. アジカンとかやってると、気持ちが落ち着くとかそういうふうなことあったり、朝のお勤め見て気持ちがなんていうか雰囲気を感じながらそれで普段体験できないことを 하루 50명씩 1년간 2만 명 정도가 숙박할 수 있는 에코인엔 스님 10여 명이 상주하고 있었습니다. 참가자들이 아침 예불과 함께 사경과 명상 등 일반적인 사찰에서 행해지는 다양한 수행 문화들을 체험한다는 것은 한국의 템플스테이와 같습니다. 하지만 하루를 머물기 위해 최소 2만 엔에서 최대 10만 엔, 우리 돈 100만 원에 이르는 숙박료를 지불하는 데다 외국인 참가자가 80%에 이르는 등 슈쿠보는 불교 문화를 매개로 한 관광자원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조계종은 올해 선명상 중앙본부 출범을 통해 관련 사업을 총괄할 예정인데 이미 일본에서는 명상을 활용한 다양한 사업이 자리매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템플스테이가 전통문화 체험에만 집중하고 있는 반면 슈쿠보는 일본 전통 숙박인 료칸처럼 고급스러운 숙박시설에서 명성 체험을 하게 한다는 점이 두드러집니다. 大体世界遺産になってから海外の方割と増え出したんで、そこからそうですね、ネットでメールとかで直接やり取り 중세 시대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1000년이 넘는 세월에 걸쳐 20만 기가 넘는 묘지가 형성된 오쿠노인 등은 신비로운 영성의 장소라는 의미를 더해주고 있습니다. 高野山信号宗と宗だけの聖地ではなくて日本人の総菩提所と呼ばれて、宗派を超えた、聖地として、たくさんの日本人が高野山にお参りするようになっています。 각각의 문화적 토대 위에서 발전해온 한일 불교는 분명 다른 양상을 띠고 있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을 더 널리 전하고 있다는 점에선 같은 길을 걷고 있습니다. BBS 뉴스 박준상입니다. KBS와 MBC, SBS 등 방송 3사가 종교방송사 광고까지 묶어 판매 수익을 나누는 방송광고 결합 판매 제도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어제 한 영화기획사 대표가 결합 판매 제도가 계약과 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면은 위헌 확인 청구를 재판관 8대1 의견으로 기각했습니다. 문제가 된 해당 조항은 지상파 광고를 대행하는 광고 판매 대행자는 지역과 중소방송사 광고를 다른 지상파 방송 광고와 결합하여 판매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헌재는 방송 광고 결합 판매 제도가 광고주의 계약을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며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지역 중소방송사 광고를 구매하고 싶지 않은 광고주는 종합편성 채널의 광고를 이용할 수도 있다며 그 밖에 온라인 광고와 같은 다양한 형태의 광고를 선택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내린 방송광고 결합판매제도 합헌 결정에 대해 종교방송사협의회는 긴급 성명을 내고 환영의 뜻을 표했습니다. 협의회는 어제 이번 판결은 방송의 다양성과 공공성이 자본의 논리보다 우선돼야 한다는 헌법적 가치를 재확인한 것이라며 우리 사회의 소외된 목소리를 대변해온 종교방송의 존립 근거를 지켜준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진심으로 활용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헌재가 제도의 정당성을 확인해준 만큼 정부와 국회도 중소방송이 공익적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육성책을 마련하는 것을 촉구했습니다. 종교방송사들은 사라진 지역 중소방송 콘텐츠 경쟁력 강화 예산 150억 원을 즉각 원상 복구할 것과 중소방송을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를 입법하고 각종 규제 완화와 디지털 전환 등을 수립해 줄 것을 제시했습니다. 조계종의 승가 기본교육기관인 중앙승가대학교가 불기 2569학년도 학위 수여식을 봉행하고 승가인재 36명을 배출했습니다. 한국불교와 종단의 미래를 짊어진 졸업생들은 이제 교정을 떠나 전법과 포교라는 또 다른 과제를 안고 새로운 정진의 길에 올랐습니다. 보도에 이석호 기자입니다. 한 명 한 명의 법명이 호명되자 졸업생들이 단상에 오릅니다. 학위증과 꽃다발이 건네지고 힘찬 박수와 환호가 쏟아져 나옵니다. 올해로 44번째 열린 2025학년도 중앙승가대 학위 수여식. 이제 정든 교정을 떠나야 하는 아쉬움이 크지만 한국불교 발전과 전법 포교를 향한 정진에 새로운 각오를 다집니다. 다시 공부하자 하고 다시 재입학했어요. 22학번으로 해서 다시 공부하니까 우리 옛날에 공부한 거랑 또 달라요. 배울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행복하게 공부 또 마치고 오늘 또 이렇게 졸업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졸업 2번이에요. 학부 졸업 2번. 이번 학위 수여식에는 박사 6명, 석사 16명, 학사 14명 등 모두 36명의 승가인재가 배출됐고 성적 우수자 등에게는 표창장과 공로상이 수여됐습니다. 또 2024학년도 하반기 박사 졸업생 3명에 대한 학위 수여식도 진행됐고 교수 자연 스님은 대학원 장학금으로 5천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총장 워루 스님을 비롯해 선배 동문들은 후배들의 밝은 앞날을 응원하고 본분을 잊지 않고 맡은 바 소임을 다해줄 것도 당부했습니다. 오늘 졸업하신 여러분들은 이 정든 학교를 떠났지만 항상 중앙승가대학은 영원히 남고 또 여러분들도 가는 길마다 정말로 행복하시고 꽃길이 나는 학실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졸업한 사람들 지금 졸업이 시작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사회에서 어둡게 또 갇혀있는 그런 모든 불자들을 밝은 곳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교육자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 조계종 승가교육의 요람인 중앙승가대는 지금까지 졸업생 2천여 명을 배출했고 지혜와 학덕을 갖춘 인재 양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탈종교, 고령화, 그리고 AI라는 시대적 과제 앞에서 선명상 등을 통한 전법 포교와 지유 등 새로운 방향도 모색해 나가고 있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교육부장 유정 스님이 대독한 치사에서 개인의 수행을 바탕으로 마음을 밝히고 그 체험을 바탕으로 사찰의 울타리를 넘어 어디서든 대중의 고통을 살피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승가는 당당히 수행의 힘을 바탕으로 시대를 선도해 가야 합니다. 제가 시대의 변화 앞에 굳건한 자기 수행인 선명상을 강조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전문 지식과 수행력을 겸비한 졸업생들은 정든 교정을 떠나 미래 승가를 이끌어갈 힘찬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중앙승가대에서 BBS 뉴스 이석호입니다. 우리의 장 담그기는 유네스코 인류 무형 문화유산인데요.
종로 노인종합복지관이 전통장 문화를 전승하는 차원에서 종로 앤 장금이 장독 분양 사업을 8년째 열어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넷플릭스 예능 프로그램 출연으로 큰 인기를 모으고 있는 사찰 음식 명장 선제 스님이 직접 장 담그기를 가르쳤습니다. 이현석 기자입니다. 미세먼지마저 거친 청명한 하늘 아래 장독대 수십 개가 줄지어 있습니다. 사찰 음식 명장 선제 스님의 시연을 지켜본 뒤 먼지를 깨끗하게 턴 메주를 각자 항아리에 차곡차곡 쌌습니다. 꼬마 장금이들은 생전 처음 만져보는 말랑말랑한 메주가 마냥 신기합니다. 우리나라 전통 문화인 된장을 만들어 보니까 신기하고 재밌었어요. 저희가 이렇게 하면은 나중에 커서도 메주 담가서 된장 만드는 법을 아니까 더 해먹을 것 같아요. 고추와 잡균을 없애기 위한 참숯도 넣어주고 나쁜 기운이나 벌레가 들어가지 않게 버선을 거꾸로 매달아 걸어주면 끝. 장독대 사이로 흐르는 어린 시절 기억을 되새기는 어르신부터 그 향수를 이어받는 아이들까지 어느새 전 세대가 어우러지는 따뜻한 체험의 장이 됐습니다. 이제 장이 숙성되는 그런 과정들까지도 이제 계속 지켜볼 수 있고 그럴 기회가 되니까 그게 더 좋고요. 지지난해 김장에 이어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으로 등재된 한국의 장담그기. 정성 들여 담근 장은 면역력을 지켜주는 발효식으로 건강에도 좋지만 무엇보다 가족과 이웃, 나아가 공동체의 유대감을 높이는 데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오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는 날까지 건강해야 되지 않느냐. 오늘 장담금 행사가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후대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8년째 해마다 행사를 이어오고 있는 종로노인복지관은 앞으로도 우리 전통 식문화의 소중함을 알리고 나눔의 의미를 실천한다는 계획입니다. 긴 시간이지만 우리가 몸의 보약으로 드시기 위한 하나의 수행의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맛있네? 아이들과 어르신, 스님들의 손맛이 들어간 이 메주는 2달 뒤 장가르기를 거쳐 오는 12월까지 묵묵히 독 안에서 깊은 맛을 채워갑니다. PBS 뉴스 이현서입니다. 천연고찰 음성 미타사를 중창한 명한 스님의 20주기를 맞아 상좌 스님들이 동국대에 1억 원을 기탁했습니다. 미타사 주지 희원 스님은 어제 동국대를 찾아 불교 중흥을 위한 은사 스님의 가르침을 되새기며 발전기금을 전달했습니다. 서원당 명안선설은 원효 스님이 창건한 천년고찰이지만 화재로 소실된 후 터만 남아있던 곳에 미타사를 중창해 동양 최대 지장보살상 등을 모시며 대가람으로 가꿨습니다. 2006년 원적에 든 스님의 원력과 보살행을 기리며 미타사는 불교계와 지역사회를 위한 복지사업과 장학사업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저희 스님께서는 그래도 이제 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열정이 대단하셨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자체적으로 다 스님이 이제 가시고 난 그 다음 해부터 이제 명자 안자 스님이시니까 명한 장학회라고 만들어갖고 부처님 오신 날 이제 지역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기 시작을 해서 올해 이제 20년째. 이번 전달식에는 미타사 총무 희경 스님과 신사 종합사회복지관장 희우 스님, 한성사 주지 법농 스님, 부산 원륜사 주지 대성 스님 등이 참석했습니다. 서울 노원구 지역 스님과 불자들이 새로운 희망을 꿈꾸는 병원연 새해를 기원했습니다. 노원불교사업연합회는 어제 노원구청 대강당에서 지역 발전과 50만 구민의 안녕을 기원하는 병원연 신년 할애법회를 열었습니다. 이제 양력 새해도 지났고 음력 새해도 지났으니 자신의 마음을 다시 한번 더 잡을 기회가 다 지나간 것 같습니다. 이번 법회는 도안사 회주 해자 스님과 연불사 주지 호명 스님, 도선사 주지 덕우 스님 등을 비롯해 김성환 기후에너지 환경부 장관과 오승록 노원구청장 등 4부대 중 2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가 송파 세모녀 12주기 추모제를 갖고 우리 사회 빈곤 문제 해결과 사회 안전망 강화를 촉구했습니다. 산호위는 어제 청운 효자동 주민센터 앞에서 열린 추모제에서 장애인과 가난한 이들의 3대 적폐 폐지 공동행동, 기초법 바로 세우기 공동행동 등 시민단체 관계자 약 50명과 함께 송파 세모녀의 극락왕생을 발언했습니다. 산호위원 한수스님은 추모사에서 정부와 국회는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을 위한 정책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며 생명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고 호소했습니다. 송파 세모녀 사건은 지난 2014년 2월 송파구 석촌동에 살았던 어머니와 딸 등 3명이 질환과 실직에 따른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정말 죄송합니다라는 메모와 함께 전 재산 현금 70만 원을 집세와 공과금으로 남겨두고 생을 마감해 안타까움을 남겼습니다. 해군사관학교 80기 불자생도들의 졸업과 임관을 축하하는 법회가 진해 호국사에서 열렸습니다. 영해 수호를 향한 첫걸음을 뗀 청년 장교들에게 거친 파도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신심을 지키라는 스님의 팔풍부동 조언은 죽비이자 나침반이었습니다. 박영록 기자입니다. 해군사관학교 호국사법당에 해사 80기 불자생도들과 재학생 불자들이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부산 해운정사 해주 원어스님과 진각종 부산교구청장 혜진정사, 진해사업연합회 재무 성우스님 등이 참석해 청년장교들의 앞날을 축원했습니다. 특히 졸업생도들이 부임할 전국 각지의 해군과 해병대의 법사스님들이 총출동해 축하를 보냈습니다. 이날 졸업인간 축하법회에서는 불심이 돈독하고 자리 이탈을 실천하며 타의 몸이 된 생도들에게 표창이 수여됐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상은 원어스님이, 진각종 통리원장상은 혜진정사가 수여하며 불자 생도들의 노고를 격려했습니다. 군종 특별기구장 법원스님의 격려사를 대독한 현조 스님은 인간하는 장교들에게 바다와 불교의 인연을 강조하며 자부심을 심어줬습니다. 반야용선이 깨달음으로 마음을 이끌듯이 여러분의 함선은 국민을 안전으로 이끄는 대한민국의 반야용선이 될 것입니다. 나아가 여러분의 철저한 작전 수행과 고된 훈련은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대한민국의 수륙제가 될 것입니다. 졸업 축하법회 법사로 나선 원어스님은 새로운 바다로 나아가는 졸업생도들에게 흔들리지 않는 마음, 팔풍부동의 가르침을 설했습니다. 법구경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팔풍부동이다. 팔풍이 불어도 부동하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내부의 유혹이나 비난에도 흔들림 없이 마음을 보호하면서 정진하라는 가르침입니다. 파도는 밖에서 치지만은 내 마음에 받아들여하면 어떤 풍랑에도 이길 수 있습니다. 졸업법회를 마친 해사 80기 불자생도들은 앞으로 거친 파도 속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바다의 수호자로 거듭나게 됩니다. 힘든 훈련 속에서도 마음의 안식처가 되어준 법당을 뒤로하고 청년 장교들은 이제 대한민국 영예를 수호하는 호국 불교의 상징으로서 첫 항해를 시작합니다. BBS 뉴스 박영록입니다. 지난해 경북 산불로 천연고찰 의성 울람사가 전소된 것은 산림청의 대응 실패가 부른 인재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불교환경연대 등 민간조사위원회는 그제 안동시 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경북 산불은 산림청의 구조적 실패가 만든 참사로 규정하고 즉각적인 국정조사를 촉구했습니다. 민간조사위는 울람사 소실 당시 헬기 28대가 투입됐지만 진화율은 0%였고 현장 헬기가 불길을 1시간 가까이 지켜만 봤다는 증언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황정석 산불정책기술연구소 소장은 동서폭의 절반을 태운 최악의 참사라며 폐쇄적 지휘체계의 혁신을 주장했고 홍석환 부산대 교수는 간벌이 숲을 건조하게 만들어 산불을 14배나 키웠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시민단체들은 산불 대응 실패와 기록 조작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하고 잘못된 산림정책의 중단, 산림청의 전면 쇄신과 인적 혁신을 촉구했습니다.
2월 27일 금요일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